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현재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른바 이번에 검찰의 인사도 사실상 많이 관여를 한 인물인데 김병민 박사님, 세간에서는요. 변호사였던 로펌의 변호사였던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어떻게 조국 수석 밑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공교롭게 친분이 있는 최강욱 비서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오고 나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본인의 법무부 장관 검증을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이 맡게 됐단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혹시 세간에선 안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친밀했던, 정말로 긴밀했던 사이, 허위 인턴 증명서 서명해주고 정경심 교수 변호해주고 그 친분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들어와서 조국이 나간 자리에서 조국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세간에서 이런 의혹도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그렇게 의심의 여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고 현재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된 혐의만 11가지가 넘는데요. 이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에 이 특별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하는 내용들과 지금 하명 수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다 배제하고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만 11가지가 넘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본인의 윗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사적인 관계 다 쳐내고 정말 면밀하게 인사검증을 단행했다면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곤혹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을 미연에 차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 뒤집어서 얘기해보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치부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보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나와 아주 오랜 기간 가까웠던 최강욱 변호사가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데 아주 편안한 인사검증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매우 간단한 건요. 조국 전 장관 딸이요. 한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에 이 육성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최강욱 변호사가 있었던 로펌에서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누가 알겠습니까? 조 전 장관 아들이 제일 잘하는 것 아닌가요? 조 전 장관 아들이 깔끔하게 내가 한 적이 있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모든 일들이 같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하면은 결국 청와대가 행하고 있는 검찰 조직의 인사부터 모든 일들이 앞서 제기한 이해충돌 문제에 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똑바른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먼저 단행해야 될 인사는 검찰 조직의 검사 인사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민정비서관의 인사부터 단행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들을 정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바로 저 자리에서 맹활약했던 분이 또 오늘 나와 계세요. 안 가본 데가 없어, 의원님은.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님. 네. 만약에 설사 최강욱 비서관의 주장이 100%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건 저토록 친분이 깊은, 그러니까 조국 부부와 평소에 거의 스스럼 없이 지냈던 분이 공직기관 비서관에 들어와서 그 조국 장관의 인사를 검증했다라는 것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게 권한이 아니고 의무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정말 제대로 된 요리를 할 수 있게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우리 행정관들하고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국정원이나 당시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거 첨가를 해서 올렸죠. 예. 그건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지. 가까운 사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이걸 다 올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사권이라는 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해충돌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계속 말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서죄의 구성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작성명입니다. 작성명. 예, 작성명이. 명의. 누구 명이냐. 그거에 따라서 사무소 같은 거 위조가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성 명의를 빼놓고는 공소장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강욱 비서관이 의 문서라면 그 작성 명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일을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또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펌에서 인턴일지라도 일정 기간 일을 하게 되면은 교통비라든가 식대라든가
정말 실비 정도는 지금 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출 결의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된다. 그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턴 활동 뭐 보고서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 물증이 있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 더 이렇게 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수희 변호사님 네.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측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향해서 뭐 자꾸 뭐 협박을 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안 그래도 국민들 사실은 속 시끄러운데 그런 말씀보다는 만약에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업무 일지 로펌에 보관돼 있어서 그 업무에 관련된 이른바 임금이 지불됐다면 그 업무 임금 지불 내역서 이런 것들을 조용히 공개하는 편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재판은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재판 법정에서 그 최강욱 비서관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소환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런 문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거고 뭐 있는데 찾을 수 없다든가 뭐 아예 작성을 안 했다든가 뭐 얘기들은 있을 텐데 지금 그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 저 법무법인이 큰 곳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한 5-6명 정도 있는 그 소규모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대학생이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녔던 친구잖아요. 그 인턴을 오면 인사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네, 대표님 여기 그리고 조국 그 교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것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교수의 아들이고 저 때 2017년이면 조국 교수가 얼마나 유명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게 출퇴근을 했다고 하면 몰랐을 리가 없다.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은 최소한 최강욱 당시 대표 변호사의 직원은 인포에 있던 직원들은 알았을 거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된 이야기,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